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드리는 그래도 괜찮아입니다. 어느 날 한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의 마케팅 기획자였고 본인의 감각을 바탕으로 SNS에서 제법 알려진 인플루언서이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7천 명. 카페에서 커피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가 1000개는 기본으로 붙었고 패션 정보를 공유하면 브랜드에서 먼저 협찬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퇴근 후엔 늘 술자리에 불려다녔습니다. 너 없으면 재미없다는 말이 귀에 익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그런 삶이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게 뿌듯했고 그들의 인정이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 질문 하나가 그녀를 깊은 공허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술잔을 부딪히며 웃던 사람들,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던 수십 명의 친구들,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봤습니다. 10명 중 9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저 힘내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락이 뜸해져 있던 한 친구가 조용히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그 친구는 한 손엔 국물 담긴 보온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 있어도 이상하게 외로웠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단 한 명만이 제 곁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후 그녀는 SNS 활동을 줄였고 지금은 그 한 명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땐 손을 잡아줄 사람 하나 찾기 어려운 걸까요?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인간은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자신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가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깊이 있게 연결되는 것엔 점점 서툴러지고 있습니다. SNS의 발달은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그 이면엔 표면적인 관계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실제로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평균 5명이라 했고 그 이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피상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쌓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은 이제 그리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백 명과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때 연예인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혜수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은 늘 나를 보지만 정작 내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과의 진짜 대화를 할 땐 눈물이 납니다. 그녀처럼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위치에 있어도 진짜 위로는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에서만 온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인간관계가 좁아졌다며 불안해하는 내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그건 좁아진 게 아니라 정제된 겁니다. 이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20대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30대, 40대를 지나며 우리는 알아갑니다.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한 사람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훨씬 나를 지켜준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나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가장 단단한 자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사람과의 인연을 비우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도 수행의 일환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이자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여성처럼 지금 당신 곁에 남은 단 한 명 또는 아무도 없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비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내 감정과 마주하고 가면 없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은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굳이 친구를 만들거나 유지하려 애쓰지 않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고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삶의 활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던 믿음은 점점 내 곁에 진짜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으로 변하죠. 그 변화의 중심엔 우리가 겪는 감정의 진화와 삶의 우선순위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관계보다 평온을 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 주말에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내가 낙오된 것 같고 누군가에게 잊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잡고 시끄럽고 북적거리는 자리라도 기꺼이 끼어들곤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바엔 아무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북적거림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외로움보다 더 아프다는 걸요. 실제로 한 40대 후반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회식과 네트워킹 자리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덕에 동종업계에서 이름을 날렸고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평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울컥한 감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몇 년째 밥을 먹고 있는데 정작 내 진짜 속마음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이 있었던가. 그는 그날 이후 술자리를 줄이고 조용한 동네 카페에 앉아 혼자 책 읽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보다 평온한 저녁이 더 소중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을 만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어울리는 것보다 내면이 평온한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을 끌어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뒷말의 중심이 되어버린 경험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20대에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 내 뒷말을 하는 일, 내 비밀을 타인에게 흘리는 일이 단순한 오해나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30대,
40대가 되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한 정신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놓이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분비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고 결국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해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걸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50대 여성 내담자 중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대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외로움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겉으로는 잘 웃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말한 게 오해될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까 걱정하면서 살았죠. 결국 그녀는 오래된 친구 몇 명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편한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전부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연락을 주는 사람, 내가 잘 나가지 않아도 내 편인 사람, 그런 존재가 몇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친구를 만들거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인정받는 나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내 사진, 누군가의 칭찬, 내가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마치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보여지는 나보다는 진짜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큰 성취나 화려한 스펙이 자존감의 원천이었다면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의 안정감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믿는 힘을 기르려 하죠. 한 중견기업 임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30대까지는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이느냐였어요. 근데 50이 넘으니까 성공은 얼마나 적은 일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더라고요. 이 말처럼 우리는 점점 자기 확신이 가장 든든한 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 속에서 굳이 사람을 찾거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을 찾던 시절을 지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나를 보호하며 정서적으로 안전한 관계가 진짜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게 딱 한 명뿐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 명이기에 더 깊고 진실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고 굳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외롭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는 평온, 인정보다는 신뢰, 그리고 외부의 칭찬보다는 자기 믿음과 삶의 균형이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정신의학계에서는 관계 피로증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수백 명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죠. 그중 대부분은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지 않은 관계는 언제든 얕은 상처를 남깁니다. SNS는 연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언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타인의 근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좋아요 한 번, 이모지 하나로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쉽게 연결된 시대에
정작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함께 울어줄 사람은 드뭅니다. 그 괴리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되어 현대인의 내면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쉽게 노출된다. 이는 신체 면역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즉,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질 높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혼자 있는 당신, 그건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당신 스스로의 호흡으로 다시 조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줄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작아진 것이 아니고 카톡 메시지 알림이 줄었다고 해서 당신이 잊힌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더는 얕은 연결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죠. 억지로 연락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 라는 형식적인 안부에 마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진짜 인연은 자연스럽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수님은 부록을 넘긴 어느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땐 친구가 인생의 목적 같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는 정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을 상대하는 대신 내가 고른 몇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 그게 더 성숙한 인간관계죠. 이 말은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인간관계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을 함께 걸어줄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의 교감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예전처럼 여러 사람과 시끌벅적하게 지내기보다 차라리 혼자 걷는 산책길이 편해졌다는 걸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카페 창밖에 햇살 한 줌이 사람들과의 수다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혹은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자신과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을 건강한 삶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나를 포장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게 바로 성숙이고 치유고 또 자유입니다. 인맥을 정리하고 단톡방에서 나와 조용한 시간을 선택한 당신. 세상이 보기에 조금은 소극적이고 고립된 삶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무뎌지고 내 진짜 모습이 지워지는 삶보다 몇 안 되는 인연과 정직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삶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함은 최고의 정교함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화려한 인맥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진실하고 오래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연결이 인생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남는다면 그건 인생이 준 선물이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요.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사람, 기댈 사람 없이도 넘어지지 않게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안의 나입니다. 이제는 그런 내면의 나와 조용히 함께 걷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 내 감정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는 진짜 나와의 시간. 그래서 더 이상 인맥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고, 사람 많은 자리를 굳이 찾지 않게 되는 거고, 나를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고립이 아닙니다. 깊어짐입니다. 내면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한 나, 더 평온한 삶, 더 건강한 관계가 조금씩 당신 곁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있는 당신, 그건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온도를 지켜가는 중입니다. 세상의 온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따뜻해지기를 선택한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당신, 진심으로 대단하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이 목소리만큼은 당신 편이 되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삶에 매일 작은 쉼표를 더해주세요. 우리는 또 내일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어서 참 다행입니다.